봅시다. 최고 가격제, 시험 문제는 최고 가격제 하고요. 최저 가격제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항상 최고 가격제를 내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 시험 문제의 가장 흔한 패턴이 뭐냐면 비슷한 것들끼리의 비교죠. 모든 시험의 70%에서 80%는 다 그 문제예요. 그렇죠? 비교라고. 하나를 A를 물어보면 B랑 유사한 것의 차이점, 공통점, 장점, 단점, 이 문제라고요. 최고 가격제도 마찬가지고 최저 가격제도 마찬가지인데, 최고 가격제라고도 하고 가격 상한제라고도 합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리고 최저 가격제라고도 하고 가격 하한제라고도 합니다. 분필이 바뀌었나요? 오늘따라 글씨가 더 안 써지지? 글씨도 원래 못 쓰지만은. 자, 최고 가격제는 의의랄까, 의의. 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죠?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균형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균형 가격보다 낮게 정부가 가격을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균형 가격보다 낮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자, 수요, 공급 만나는 여기가 균형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만큼이, 수요 공급이 만나는 이만큼이 거래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격이 정부가 보니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입을 해서 요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게 최고 가격이라고요. 용어에 현혹되시면 안 돼. 최고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낮게 정해서 이 가격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고. 그죠? 자, 예로 드는 게, 자, 이 외의 목적이 뭐냐면, 자, 싸게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얘기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정부가 얼마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해서 이걸 살려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게 이 최고 가격제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졌는데, 옛날에 아파트 분양가 규제가 이 제도였다고요? 옛날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니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니까 개입을 해서 이상 올리지, 아파트 분양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최고 가격제 또는 가격 상한제라 그런다고요. 자, 그럼 소비자들은 좋겠죠? 자, 근데 얘 문제점이 나온다고요. 한계, 문제점 또는 한계. 자, 보세요. 요 가격만 받으라고 그랬더니 소비자들은 신나죠. 많이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이 그래프 이해하셔야 돼. 시험 문제는 이 그래프 나온다고 보셔야 돼. 이 가격이라면 소비자들은 신나져요. 그래서 어디까지 살려고 그러냐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이만큼이 수요량이죠. 반면에 팔 사람들은 짜증날 거 아니에요.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게 하고 있잖아. 어디까지만 팔려고 그러냐면 공급 곡선과 만나는 이만큼만 판매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판매하려는 양이 이만큼이고 살려고 하는 양이 이만큼이다 보니까 뭐가 존재해요?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고. 서로 살려고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크기만큼의 초과 수요가 나오죠. 되시죠? 여기 되시죠? 자,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싸니까 살 사람들이 많아. 근데 아파트를 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나눠주냐면 요 살 사람들한테 추첨을 한다고, 아파트를. 됩니까?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아파트 추첨을 하든가 아니면 선착순 하는 거죠. 선착순 하시나요? 먼저 온 사람한테 주는 거. 그러니까 밤새서 줄을 쓴다고. 지금은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그랬다고요. 아파트값 한참 올라갈 때 선착순 해가고 밤새 줄 서 있고. 자, 이 초과 수요 때문에 추첨이라든지 선착순에 의해서 재화를 배분해 준다고요. 아파트를 배분해 주죠. 조금 더 가시면
조금 더 가시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 균형가격 이만큼, 거래량 이만큼인데 보세요. 거래량이 어떻게 바뀌냐면 보세요. 살 사람들은 즉 수요량이 20이야. 근데 팔 사람들은 10이야. 이해됩니까 이거? 팔 사람들은 10, 살 사람들은 20. 그럼 몇 개 팔려요? 거래는 몇 개 돼요? 살 사람이 20개 살려고 하지만 팔 사람이 10개밖에 안 된다면 실제 거래되는 양은 10개밖에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 그래서 어디까지가 거래되냐면 여기까지. 맞죠? 10. 이게 실제 거래량이라고요. 아, 저 인간은 왜 요 옆에서 수업을 해가지고 마이크 소리를 자꾸 들리게 하지? 내가 더 크게 해버릴 거야. 두 번째, 거래량이 감소한다. 되십니까? 이거 되시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 거래량 감소. 자, 그 다음 보시자고. 우리가 지난번에 뭐 배웠냐면 수요에서 말하는 가격하고 공급에서 말하는 가격을 배웠다고요. 수요에서 말하는 가격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불 의사 있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 가격이고, 기억나셔야 돼. 공급에서 말하는 가격은, 공급선에서 말하는 가격은 팔려고 하는 최소의 가격이다. 맞죠? 자, 여기서 그걸 써먹을 거라고, 이제 또. 자, 보세요. 보시죠. 자, 아파트 거래량이라고 할 이만큼일 때, 아파트 거래량이 이만큼이라고 할 때, 소비자들은 어디까지 지불하려고 해요? 맞죠? 수요 곡선과 만나는 이 거래량일 때 소비자들은 요만큼까지 지불하려고 한다고. 기억나시나요?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 가격. 맞죠? 자, 소비자들이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 가격이 여기야. 이게 바로 뭐냐면 보세요. 가격이, 균형 가격이 이만큼이 가령 1억이었다고 그럴까요? 아파트 한 채. 정부가 개입해서 최고 가격을 5천 받아라 라고 했더니 수요량이 남아돌죠.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맞죠?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했을 때 소비자들은 최대 어디까지라도 주고 살려고 하냐면 수요곡선과 만나는 요 가격만큼이라도 지불하고 살려고 한다고. 맞죠? 요 가격을 정부 몰래 이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이걸 우리가 암시장 가격이라고 그런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래프 이해되죠? 자, 거래량 감소했고 암시장 가격이 형성된다고요. 요 암시장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높은가요, 낮은가요? 정부가 개입하기 전보다 높은 수준의 암시장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보십시다. 다시 문제점. 정부가 1억짜리 아파트에 개입해서 5천 받으라 했더니 공급자가 공급을 줄이는데 소비량은 증가한다. 그러다 보니까 선착순이나 추첨에 의해서 아파트를 공급해준다. 그 다음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했다.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니까 이 서로 살려고 하는 초과 수요가 있잖아요. 요 사람들은 요 거래량이라면 암시장 가격이라도 주고 살려고 한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랬더니 자 보세요. 원래 목적이 뭐였는데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었는데 정부가 잘못 개입했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거래량 감소했고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 버렸고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건 거죠. 되시나요? 이건 그래프 보시고 본질이 이해되시면 돼. 자, 그럼 얘 해결책이 뭐겠어요? 자, 아파트 가격 떨어뜨리고 거래량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론은 되게 쉬워요. 해결책은 이렇게 해주면 되죠. 공급을 증가시켜주면 되잖아요. 공급을 이만큼 증가시켜주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니까 가격이 싸지고 거래량은 늘어나고. 맞죠? 자, 해결책은 공급의 증가라고. 어떻게 공급 증가시키나요? 아파트 공급자한테 보조금 주는 거예요. 그죠? 아파트 한 채당 정부가 얼마씩의 돈을 주겠다. 그럼 공급량 증가시킬 거고 아니면 세금을 깎아주겠다. 하면 공급 증가되는 거죠. 그래프 이해되셨나요, 이거? 무턱대 외우시면 안 돼.
요 암시장 가격 되시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배운 건 없는데 아파트 프리미엄이라 들어봤잖아요. 아파트 프리미엄. 우리 아파트 샀더니 저 집은 보통 프리미엄도 줄여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P라고 그래요. P. 프리미엄 P자 짜가지고 P가 1억 붙었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요게 이건 거죠. 5천에 샀는데 초과 수요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의 프리미엄이라고. 이게 1억짜리 아파트를 정부가 최고 가격 5천 받으라 했더니 이 5천에 추첨으로 걸린 사람이 아파트를 되팔려고 할 때 어디까지 받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요 가격만큼 받고 팔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만큼의 크기를 뭐라고 그런 거예요? 프리미엄이라 그런다고. 되십니까? 요게 한 문제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직까지 나온 적 없는데 아파트 프리미엄 얘기가 시험 문제 지문이 한 번 정도 나왔으면, 그러니까 한 번 들어두시면 푸실 수 있는 문제라고. 그죠? 그래프에서 뭐 A, P0, P 스타, P1, P2 해놓을 거라고. 시험 문제 내시면 P 스타, P1, P2 정부가 P1으로 최고 가격을 결정했을 때 맞죠? P2만큼의 암시장 가격이 P1만큼의 암시장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P1과 P2 사이의 이 사이를 우리가 프리미엄이라 그런다. 또는 부당이득이라 그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요. 자, 최저가격제 얘랑 다 논리가 다 반대예요. 논리가 다 반대라고. 자, 이 최저가격제 의의는 균형가격보다 높게 정부가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가격이 너무 싸다? 최소한 얼마 이상 받아라. 그 밑으로는 못 내려온다. 그러니까 가격 한제라고 그런다고요. 최저 얼마는 받아라. 그러기 때문에 최저 가격제라 그런다고요. 자, 얘는 공급자 또는 생산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 얘를 자, 농산물 가격이 너무 싸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최소한 얼마는 받아라 라고 하는 농산물 가격 규제나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본 최저임금제 맞죠? 내버려 두면 너무 형편없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지금 얼마라고요? 5,600 얼마? 5,600 1시간당 얼마 최저임금이요? 5,680원? 5,610원? 알바 안 하시는구나. 남 얘기구나, 남 얘기. 내년에 6,000원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6,000원 못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5,800원 됐나요? 뭐 하긴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근데 얘 문제점이 나온다고요. 역시 그래프로. 자,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막아버린 거죠. 이게 최저 가격이 되는 거고, 맞죠? 최저 가격이 되면 자, 얘 농산물, 농부나 근로자는 좋은데 얘 이제 문제점이 생기죠. 자, 가격이 이렇게 비싸면 소비량은 어떻게 돼요? 이만큼밖에 안 되죠. 수요 곡선과 만나는. 공급량이 이만큼이라고 맞죠? 신난다 할 거 아니에요. 공급자들은 가격 더 준다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요 이제?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되시죠? 따라오시죠? 자, 그 다음 똑같아요 이제. 자, 배추로 할까요? 아니면 농부로 할까요? 근로자로 할까요? 근로자. 좋아. 자, 근로자한테 임금을 더 주라 하잖아요. 맞죠? 여기서는 우리가 뭐로 바뀌어 이게? 임금으로 바뀐다고. 최저 임금으로 바뀌는 거죠. 최저 가격이. 최저 임금을 올렸더니 일할 사람들은 많은 거죠. 돈 많이 준다. 근데 이 노동자를 작게 고용하는 거지. 고용은 작게 하는 거죠. 되십니까? 되시죠?
자, 그러면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20명이에요. 공급자가 20이야. 공급량이. 수요량이 10개야. 노동자 10명만 고용해. 그럼 뭐가 발생해요?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20명이에요. 맞죠? 고용하는 사람은 10명이야. 그럼 몇 명만 고용되는 거예요? 10명만 고용되고 10명은 실업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노동에서 초과 공급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실업이라 그런다고요. 여기서 이만큼이 실업이 발생한다고. 됐죠? 노동시장에서 초과 공급은 실업이죠. 자, 그럼 실제 고용은 어디까지만 되냐면 이게 실제 고용량이 되는 거죠. 되시나요? 10명만 고용되는 거지. 자, 이 한계점 보십시다. 쟤랑 똑같아요. 뭐가 발생해요? 초과 공급 노동에서는 실업이 발생한다고요. 되시죠? 그 다음 거래량 또는 고용량이 감소하게 된다고. 되십니까 이거? 이만큼밖에 고용 안 되는 거죠. 거래 안 되는 거죠 이제. 자, 그 다음에 머리 이제 굴리셔야 돼. 자, 공급에서 말하는 가격은 뭐라고요? 우리 아까 써먹었던 건 여기서 뭐였냐면 수요에서 말하는 가격 의문을 써먹었잖아요.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 가격 이걸 써먹었다고. 자, 이제는 이걸 써먹을 거야. 공급에서 말하는 가격은 팔려고 하는 최소의 가격이다. 맞죠? 왜 최소 가격, 최소 이만큼 받으려고 한다고요? 감동 좀 합시다. 왜 최소 이만큼 가격은 받으려고 해? 한계 비용이 들어갔잖아. 한계 비용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한계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니까 내가 요걸 초과했을 때 우리 지난번에 이승환 표 얘기했잖아요. 택배비만 받고라도 팔려고 한다. 이 택배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한계 비용이니까. 자, 노동자들이, 자, 이 실업자들은 보세요. 이만큼밖에 고용이 안 됐을 때 최소한 받으려는 금액이 어디냐면 공급에서 말한 요 거래량일 때 공급곡선과 만나는 요만큼의 가격을 받고라도 일하려고 한다고. 이해되시나? 뭘 써먹은 거예요 지금? 공급에서 말한 가격은 팔려고 하는 최소의 가격. 요 노동자들, 실업자들은 거래량이 이만큼밖에 안 됐을 때 요 가격 받고라도 요 가격 최소한 이만큼만 받고라도 일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요게 바로 뭐냐면 또 암시장이지. 그러니까 정부는 이 가격 받으라 라고 했는데 노동자들이 놀아 또는 배추가 남아돌아. 이 남아도는 노동자들은 훨씬 더 낮은 가격 받고라도 일하려고 하는데 그 가격 의미가 공급곡선과 만나는 이 가격이란 얘기죠. 되시나요? 자, 그래서 얘는 균형가격보다 높은 낮은 저랑 완전 다 반대 쓰는 거예요 지금 두 개 다. 얘는 지금 공급에서 말한 가격 써먹었고 얘는 수요에서 말한 가격 가지고 암시한 가격 그래프 이해했던 거고. 자, 해결책이 뭘까요? 이 한계점을 해결하는 방법 쉽죠? 그래프상은 쉽다고. 어떻게 하면 돼요?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수요를 오른쪽으로 증가시켜주면 되죠. 맞죠? 여기만큼 증가시켜주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난 여기서 가격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 올라가고 거래량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해결책은 수요의 증가라고. 어떻게 수요를 증가시켜줘요? 소비자한테 보조금 줘도 되죠. 소비자한테 또는 고용주한테 보조금을 지급해도 되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배추 한 포기당 얼마씩 주는 거야. 노동자 한 명 고용할 때마다 얼마씩 돈을 주는 거야. 이거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지금 돈 주는 거. 실업자 고용하는 회사한테는 일정 비용을 정부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런 짓이야.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캠페인 하는 거죠. 맞죠? 경제가 어렵다. 우리 농산물을 많이 써다오. 우리 농부들을 많이 써다오.
신토불이다. 뭐 이런 말, 요즘 이런 말 안 나오죠, 신토불이. 아무튼 신토불이다. 아니면 같이 더불어 잘 살자. 일자리를 나누자. 이런 캠페인에서 고용을 증가시키는 거죠. 됩니까? 제가 그래서 옛날에 헛소리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헛소리. 요 캠페인, 수요 증가. 헛소리 하나 해드릴까요? 군인에게 퍼먹이기라고 했죠. 군인에게 퍼먹이기. 뭐 하나 싸다. 그럼 가장 만만한 게 누구예요? 군인이지. 저 예를 들어 옛날에 그랬잖아요. 감자파동. 저 군대 있을 때 감자파동. 감자값이 폭락하니까 수요를 증가시키고 싶잖아요, 정부가. 맞죠? 감자값이 너무 싼 거야. 막 5kg 하나에 뭐 몇천 원 이러니까 만만한 게 군인이잖아요. 아침에 감자국, 된장국에 감자 썰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점심에 감자 삶은 거, 저녁에는 감자볶음. 정말 그렇게 나와요. 새끼 다. 지금은 좀 나아졌을지 모르는데 지금도 비쌀걸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몇 달 있다가 양배추 파동 터졌대. 양배추 파동. 저 군대 있을 때. 그럼 아침에 뭐예요? 된장국에 이제 감자 대신 뭘 집어넣어요? 양배추를 집어넣는 거예요. 점심에 뭘 줘요? 양배추 쌈을 줘, 삶은 거. 저녁이 압권이야. 양배추 김치. 드셔보셨나요? 양배추 김치? 배추 대신에 양배추 넣고 김치를 담가요? 맛 끝내주겠죠? 전혀 안 먹고 싶지? 한번 드셔보세요. 별로 뭐 맛있다고 얘기 못하겠어.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 써드리는 이유 뭐라고? 나도 연상하시라고. 시험 문제 풀 때 순간순간 연상해서 혹시 헷갈리면 연상하시라는 얘기예요. 요 두 개 비교하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93페이지 볼까요? 자, 가격 정책을 읽어는 보고 가십시다. 가격 정책 의미 보면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는 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 맞죠? 정부가 결정하는 거, 규제하는 거고, 목적은 생산자나 소비자를 보호하는 거고, 가격 상한제 또는 이걸 최고 가격제라고도 하고, 가격 하한제, 용어에 당하시면 안 돼. 가격 하한제, 최저 가격제라고 그러고, 밑에 보시면 최고 가격제 또는 가격 상한제는 소비자 보호다. 그러니까 내용 보시면 제가 설명했던 걸 미주알, 고주알 써놨을 거라고요. 그래프가 이해가 되셨으면 내용거리가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최고 가격 수준에서 초과 수요, Q1, Q2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서로 살려고 하니까 선착순이나 추첨에 의해서 배분을 한다. 그리고 이 초과 수요 때문에 암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되십니까? 요거 되셔? 얘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나 이자율 상한제. 우리 뭐죠? 그 대부업체들 있잖아요. 태권부장님 나오고 무대리 나오는 아시나요? 뭐 러시앤 캐시니 뭐 이런 것들 정부가 개입해서 이자율 막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도 이자율 막고 있죠. 지금 얼마로 바뀌었나요? 여러분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연이자 20%인가? 뭐 그 정도에서 규제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장점은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 단점은 공급이 감소하고 초과 수요가 엄밀히 말하면 공급량이 감소하죠. 공급량이 감소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암시장이 형성되고 그 다음 대책은 공급을 증가시켜준다.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맞죠?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다 한 내용 다시 떠들어댄 거죠. 넘겨보시면 최저 가격제 또는 가격 하한제는 공급자 보호가 목적이죠. 그래서 최저 가격,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노동이라면 실업이 발생하고 되십니까? 자, 그 다음 암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다만 이 암시장은 균형 가격보다 낮은 암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자, 예를 드는 게 최저임금제 되시죠? 자, 장점은 임금을 올려서 공급자를 보호할 수는 있다. 그런데 단점은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여기죠.
고용량 또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균형가격보다 낮은 단계에 암시장이 형성되는 게 문제점이다. 그래서 해결책은 수요를 증가시켜주자. 그래서 뭐 기업의 시설 확대나 설비 투자, 고용을 증가시켜주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프 보시고 이해하셔야 되고 그래프로 나온다는 얘기죠. 교통 망가졌다. 왜요? 헐거워졌어요? 네. 지정 씨가 간 거예요? 아니요, 저 모르는. 처음 왔을 때 이겼어요. 처음 왔을 때도. 좀 더 해드릴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기억나시나요? 아, 새로 하신 분들로 기억난다. 그래프가 좀 더럽긴 해요. 그래프가 아주 더러운데 이 그래프 그대로 이거 그다음 깔끔한가요?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까? 지난 시간에 배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기억나시나요?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이게 균형 가격이에요, 그러죠? 균형 가격이잖아요. 요 위에 있는 애들이 뭐예요? 빗금친 여기가 소비자 잉여였죠. 요 가격 이상을 지불하려고도 했는데 요 가격 주고 샀으니까 이걸 우리가 소비자 잉여라 그랬고, 요쪽이 생산자 잉여인 거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빗금친 영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균형 가격보다 낮게라도 주고 팔려고 했는데 균형 가격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500원 주고 팔려고 그랬는데 1000원 주고 팔았으니까 500원 남은 거죠. 이걸 우리가 생산자 잉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이랬는데, 자, 이 그래프로 갈까요? 최저 가격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회적 후생이라 그랬다고. 이해 안 되시는 분, 못 따라오시면 못 따라와도 돼. 처음 하신 분들은. 제 욕심이야, 이건. 이 전체를 합쳐서 우리가 사회적 잉여 또는 사회적 후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최저 가격제 하게 되면 보세요. 어디까지만 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거리가 이루어진다고. 그렇죠? 실제 거리량은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거지 같네, 이거 색깔이. 자, 요만큼이 날아가게 된다고. 사회적 후생 중에. 이해되십니까? 거리가 아예 안 이루어졌으니까 요만큼의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고. 정부가 개입했더니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는데 그 크기가 요 부분만큼이 되는 거죠. 됩니까? 자, 최저 가격이면, 자, 누구 보호라고요? 공급자 보호라고. 이 공급자들은 보세요. 원래 요만큼 거래량일 때 요 가격 받고라도 팔려고 했는데, 맞죠? 일하려고 그랬죠? 공곡설 많은 가격, 요 가격 받고라도 팔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 받고 팔았어요? 요만큼을 받았지. 이해되시나요? 요 가격 받고라도 팔려고 그랬다고. 배추 한 포기 500원 받고라도 팔려고 그랬는데 정부가 개입해서 1000원 받아라 하니까 요 이제 색깔 좀 제가 이제 지울게요. 여기에 해당되는 요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라고. 여기 지우고요. 됩니까? 이 가격 이하, 이 가격만 받고라도 최소한 이 가격 받고라도 팔려고 했는데 받은 가격이 이만큼이야. 요 빗금친 요 면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뭐냐면 생산자 잉여라고요. 이 부분은 감소하게 된 잉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는 요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죠. 이 빗금친 이 사람들은 요 가격 이상이라도 주고 살려고 했는데 이 가격 받고 산 거잖아. 그러니까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건가요?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라고. 됩니까? 이 제도가 누구 보호라고요? 생산자를 보호하다 보니까 생산자 잉여의 비중이 갈수록 커진 거고,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 거고,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감소하게 된 거죠. 이만큼이 감소했으니까. 저기다 적용하실 수 있겠나요? 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통밥으로. 쟤는 누구 보호니까? 소비자 보호니까 소비자 잉여가 더 비중이 커질 거라고. 자, 여기다 적용하시면 요만큼의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게 되죠. 실제 거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이루어지는 거니까. 됩니까? 요만큼의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라고. 요 가격 받고라도 팔려고 그랬는데 최고 가격 받았으니까
덜 받고 팔려고 그랬는데 이 가격 받았죠. 이게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로 이게 소비자 잉여. 처음 하셨던 분들 이해 안 되시면 상관없어요. 못 따라오도 이건 제 욕심이야 이건. 여기까지 나오시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다 푸실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러니까 올해 전체에 비해서 얼마나 감소했고 뭐가 얼마나 비중이 커졌고 이 땅까지. 미친 거죠. 처음 하신 분들한테 이건 이해하면 땡스, 남는 거 못해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또 할 거니까 나중에. 지우면 안 될까요? 승질나죠? 열심히 수업한 것 같잖아, 뭔가. 그러잖아요? 색깔로 막 칠해놓고 그러니까. 필기들 열심히 하고 계셔요. 지울 수가 없다. 아슬 필기하셔. 좀 쉬실까 그냥? 필기하실 분들 필기하시라고. 조금만 쉬시죠. 그냥.